전에는 이제 2019년에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렸는데, 여기에서는 어, 영국이라던가 아일랜드와 같이 이제 그 어떤 그 리커멘드한 가이드라인과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그 말씀드리지만 이제 클래스 1, 2, A, B와 클래스 이제 3로 나눈다고 했는데, 클래스 1의 경우에는 이제 하라는 겁니다. 무조건 이제 하는 게 좋겠다. 환자한테도 이제 안전하고, 뭐 차량이 이제 안전벨트 같은 경우인데, 만약에 뭐 사고가 맨날 나는 건 아니겠지만, 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을 때와 안 하고 있을 때는 뭐 죽을 수도 있는 거를 이제 살 수도 있는 거고,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전벨트는 꼭 매라. 라고 보통 차를 타면 하는데, 뭐 근데 뭐 안 매고 운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펌프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거, 이런 안전장치라든가 클래스 1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안 하고 뭐 펌프를 돌린다고 해서 어떤 큰 문제가 거기에 그때는 발생을 하지 않지만, 만약에 이제 한 번이라도 어떤 문제가, 뭐 만약에 레벨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이제 회로에 에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금방 발견을 하면 얼른 멈추고 이제 에어를 제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토콜을 진행을 할 텐데, 그러지 못하고 이게 환자까지 만약에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 환자는 이제 사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공기로 인한 어떤 그 엠볼리즘으로 인해서 뭐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정신을 안 차리고 하면.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은 이 집중이라는 게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계속 집중력을 잃으면 되질 않지만, 어떤 사고를 미연에 이제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방지를 하자고 하는 건데,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뭐 한 번도 사용 안 해도 문제가 없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, 한 번 일어났을 때 이제 그게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. 이제 만약에 사고라는 게 뭐 매일 일어나면, 뭐 예를 들어 운전을 하는데 매일 사고를 낸다 그러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 최후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모니터링이, 그래서 꼭 그 하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아트랄 라인의 이제 옥시젠 세츄레이션은 꼭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, 이거 컨티뉴스하게 할 수 있고 이제 인터미턴트하게 이제 보통 ABG를 하게 되면서 이제 뭐 2, 30분 간격으로 이제 루틴하게 이제 하게 되거나, 아니면 컨티뉴스하게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좋긴 하겠지만, 뭐 이런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ABG를 통하거나 이제 시각적으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우리가 이런 컨티뉴스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, 펌프를 스타트하고 나서 이 동정맥의 이제 어떤 색깔 차이, 그 SbO2와 이제 SaO2는 이제 동면의 색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이제 분명히 좀 나야 됩니다. 확연하게 이제 FiO2를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타트할 때는 바로 ABG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최소 5분은 지나야지 안정 상태에서 이제 뭐 결국에는 랩 검사를 나가게 될 텐데, 여기에서는 그때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, 내가 이제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있고, 만약에 이 동맥 라인과 이제 정맥 라인에 이제 어떤 이거 컬러 디퍼런스가 분명히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이게 나지 않고 정맥과 비슷한 색깔을 보인다 그러면, 이 산소가 또 시각적으로도 이제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다고 하면 이거는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보기도 전에 이제 이런 것들 시각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서 안정적인지를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. 이게 컨티뉴스 하다 그러면 이제 계속 모니터 상에서 SaO2라던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,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꼭 시각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비너스 라인의 이제 옥시젠 세츄레이션을 꼭 보라고 하는 게, 이제 결국 아까 SbO2 보라고, 아까 이 유러피안 라인드 라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. 꼭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, 그다음에 이제 블러드 이제 플로우에서 이제 환자로 향하는, 이제 환자로 보내주는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, 이 플로우 메타가 이제 꼭 측정을 해야 되는데, 이제 플로우 메타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측정을 해야 되냐면, 가장 좋은 건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여기에서 측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센서를 통해서 어떤 이제 그 초음파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장치들은 이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측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
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션트 플로우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이제 만약에 이제 리저버가 있고, 그 다음에 펌프가 있고, 옥시네이터가 있고, 나와서 이제 환자한테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, 여기서 플로우를 재게 되면,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력이, 여기에 대한 이제 이 70mm 머큐리가 만약에 이 압력 손실이 옥시네이터가 있다고 하면, 이 압력으로 인해서 플로우가 실제보다는 적게 측정이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압력 손실을 제외하고 여기 나머지 환자의 압력과 그 다음에 요 캐놀라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캐놀라의 압력 손실만 빼고 이제 여기서 그 봐야지, 이 부분을 다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의 압력, 이 라인의 압력, 캐놀라의 압력, 환자의 압력으로 인해서 플로우가 여기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, 만약에 이렇게 이제 션트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클램프를 보통 해놓게 되는데, 이게 만약에 풀렸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제 5000이라고 얘를 분당 5000ml가 간다고 가정을 측정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션트가 풀려버리게 되면 이건 훨씬 더 이제 많이 가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이제 그 어떤 션트 플로우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플로우, 그다음에 해머 필터를 열게 되면 플로우가 더 증가를 하게 되고,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, 아트리얼 라인 프레셔는 꼭 측정을 하라고 하고, 만약 옥시네이터를 꼭 지나서 없다고 하면, 양쪽에 재는 게 제일 좋지만 없다고 하면 이제 그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측정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아이디어란 거고,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스 플로우와 이제 옥시다 펑션, 옥시네이터의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, 그다음에 이제 비너스 이제 오클루전 퍼센테이지라든가 이런 것들, 뭐 이런 건 여기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옥시젠의 컨센트레이션, 뭐 가스 옥시네이터, 이 가스를 통한 이제 옥시젠의 이제 컨센트레이션을 또 봐야 되고, 레벨 센서, CPV 동안에 이제 레벨 센서라던가, 이거 하드쉘에 이제 꼭 리저버에 확인해서 이 에어가 이제 유입이, 회로에 유입이 되는 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이제 레벨 센서, 그 다음에 카디오플레지아의 어떤 양이라던가 딜리버리 메소드, 그 다음에 라인 프레셔, 안테그레이든지 뭐 코널 사이너스 프레셔, 뭐 리트로그레이든지, 그 다음에 뭐 이스케믹 인터벌, 이런 어떤 시간,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가이드라인의 이제 클래스 1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아마 학원들 계시는 걸 겁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블러드의 온도, 그 다음에 아트리얼 아울렛과 비너스 인렛의 이 그 인렛에서 측정을 해서 인과 이제 이 옥시네이터 진한 아울렛의 온도가 이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맥시멈을 보통 10도씨로 잡는데, 이 뭐 체온이 더 많이 떨어진 뭐 딥, 하이퍼서믹, 서클 어레스트, DHCA를 보통 했을 때는 뭐 4도에서 이제 6도씨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게 그 좋다. 그런 여러 페이퍼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한번 찾아보시면 DHCA만 그렇게 쳐도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, 어떤 물의 온도는 히터쿨러 시스템의 이제 물의 온도라던가, 그 다음에 안티코아귤런스 ACT라던가,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테리얼 블러드 가스 아날라이시스 같은 경우도 이건 레귤라리가 규칙적으로 인터벌을 가지고 하던가, 아니면 이제 컨티뉴스하게 장치를 하던가 해서 측정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, 여기에는 이제 폐하, 뭐 CO2의 압력, O2의 압력, 세츄레이션, 바이카보네이트, 베이스엑시스,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, 헤마토크릿, 그 다음에 포타슘과 소디움,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즈 레벨이 이제 중요합니다. 뭐 락테이트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로 이제 락테이트가 이제 상승이냐, 뭐 베이스엑시스도 마찬가지고, 결과를 가지고 그 이제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이 폐하가 이제 항상 정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, 이게 만약에 떨어지는 원인이 있다면 이게 알칼로시스인지 메타볼릭인지를 보고, 그다음에 이제 어떤 CO2에 의한 이제 그 뭔지, 아니면 그 바이카보네이트에 의한 이제 문제인 건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리고 키드니 그 레날이 좋지 않은 환자에서는 이 바이카보네이트가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HCO3가 항상 이제 낮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 수소가 빠져나가서 다시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되지 않으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, 그다음 CRF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투석을 많이 하고 이러면 대부분 다 그 이런 바이카보네이트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. 그래서
보통 보충을 해주게 되는데, 이것들이 이제 콩팥에서 이제 수소가 다시 재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혈중에 수소가 부족해지는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 결합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HCO3의 레벨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레날에 디스펑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HCO3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뭐 비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카보네이트를 이제 공급을 해주던가 이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체외순환에 관련된 그걸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콩팥에 문제가 있는 이런 환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확인을 하면서 CPB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알아야 되고, 알아야지 왜 이게 원인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. 이걸 원인을 파악을 하려면 결국에 어떤 이제 이런 그 생리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파악이 됩니다.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이런 거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가지시고 체외순환을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